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도 덧셈과 뺄셈은 서로 거꾸로 된다는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 더하기 8을 하면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18에서 예를 들면 8을 빼면 10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에도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활동 1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활동 1에서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이 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었죠. 자, 이에 대해서 얘는 그러면 여기 양수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음수 3에 음수 4를 더했더니 음수 7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음수 4에 음수 4를 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 음수 3이 되죠. 거꾸로 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비슷한 방법을 했을 때 얘는 양수 3이 됐고요. 얘는 음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각각의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자, 얘랑 무엇과 결과가 같아요? 얘랑 우리가, 지금, 얘랑 결과가 같죠? 그죠? 얘랑 결과가 같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뺄셈을 이렇게 덧셈으로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앞서와 같이 수직선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양수 5에 양수 2를 하면은 양수 2를 빼주면은 3이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0에서 1, 2, 3, 4, 5가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우리 이 관점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관점은 여기 양수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 5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의 차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차니까 거리가 3이 된다.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 관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원점에서 5만큼 더 간 것에다가 자, 이제 양수의 반대 방향 이 빼기라고 불리는 이제는 음의 부호라고 부릅시다. 얘는 뺀다는데 이 음의 부호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 또 차라는 뜻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가 자, 여기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합시다. 반대 방향으로 더해가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플러스 양수 2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은 반대 방향 이만큼 이동하면은 이동하고 난 다음 위치가 양수 3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자, 양수 3 이렇게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이 식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지? 자, 여기는 조금 연장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점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1번 음수 2가 있어요. 음수 2부터 양수 3까지 있어요. 얘 거리가 5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두 수의 차가 두 수의 거리랑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이런 설명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양수 3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수 2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얘가.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모형이 있었을 거예요. 뭐 샘돌이라고 부르는 모형인데요. 이 모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 모형에 의한 설명.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검은 돌을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검은 돌을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흰 돌로 상쇄를 시켜야겠죠. 그죠? 흰 돌 4개로 여기는 상쇄를 시킵시다. 그죠? 흰 돌 4개로 상쇄. 그러면은 흰 돌 4개로 쭉 상쇄를 시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지? 검은 돌 4개 하고 흰 돌 4개 가져오면은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렇게 상쇄를 시키고 나면은 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 검은 돌 4개가 있어. 그러면 검은 돌 4개 이제 빼줘야 되잖아. 없어지는 거지 이제. 얘 없어지고 그러면 요 검은 돌 7개랑 흰 돌 4개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뭐가 되니?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검은 돌 3개만 남지.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흰 돌이 있을 거 아니야. 흰 돌 있고 검은 돌, 흰 돌 4개 들고 왔어. 그지? 자, 이렇게 들고 와서 흰 돌 4개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자, 흰 돌 4개 없어지는 거잖아. 흰 돌 4개 없어지고 검은 돌하고 흰 돌하고 이렇게 상쇄가 되지. 그러면 흰 돌 3개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아래 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상쇄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자, 3에서 2를 빼면 1, 3에서 1을 빼면 2, 3에서 0을 빼면 3,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4,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뭐가 같아? 3 더하기 1, 3 더하기 2 이렇게 같아진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이런 규칙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3 더하기 3이 있으면 3 빼기 0이 있으면 3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자, 4가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위로 가면은. 그지? 자, 여기 0, 그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뺄셈에 대한 다양한 모형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해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을 한번 계산하여 봅시다. 자, 이렇게 음의보랑 의무보호가 만난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야지. 그러면 부호가 바뀐 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음수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뺄셈을 덧셈으로 일단 고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음의 부호랑 음수가 만나니까 양의 부호, 그 다음에 부호를 바꾼 수가 되는 거지.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면은 얘는 양수 5가 되는 거야. 자, 뺄셈 이 음의 부호를 만나고 나면은 여기 이 부호는 어떻게 바뀐다? 서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했더니 양의 부호 5분의 8이 돼서 앞에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덧셈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을 계산하여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연산법칙을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기는 한데, 자,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교환법칙이라고 했어요. 교환법칙에서 얘랑 얘의 순서를 바꾸고 이거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즉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적용된 게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해왔듯이 절대값이 합이 되는 거죠. 같은 부호를 가졌으니까 여기다가 양수 6을 더하면은 절대값이 큰 쪽이 음의 부호를 갖죠. 그러니까 음의 부호가 되고 얘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 음수 7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얘도 덧셈은 덧셈끼리 먼저 계산하고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 뺄셈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계산하는 순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즉 무엇이 성립하지 않느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하기로 바꾼 후 이게 중요합니다. 교환법칙, 결합 적용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면은 양수 9가 되죠. 얘는 음수 4가 되고 그러면 자 절대값이 큰 쪽이 양수니까 두 수의 절대값 계산해서 계산한 것에 양의 부호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한번 살펴볼까요? 3번은 자, 우리 이것도 계산 순서 바꾸면 더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양수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음수 2.7. 자, 사실 만약에 그냥 수가 붙어 있으면은 양의 부호가 생략된 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얘는 양수 3.3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뭔가 이거 통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왜 법칙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양수 1이죠. 그 다음에 양수 5분의 1에서 5분의 6.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뺄셈인데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었죠. 자, 어떻게 바꾸면 된다? 여기 음수를 양으로 바꾸면 여기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되지, 이거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얘 절대값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음이 부호 붙고 여기서 여기 절대값 차를 빼면은 4가 되죠. 그래서 음수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도 음의 부호를 만났으니까 얘는 덧셈으로 계산을 쭉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절대값 더 큰 쪽이 음수죠. 그러니까 음의 부호를 붙여주고 이 두 절대값의 차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7번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양수 8에 얘를 부호를 바꿔서 계산해야겠죠. 덧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개가 부호가 같은 수니까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면 되죠. 합은 2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음수 12에 양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는 이렇게 하고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고 요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수 19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해보기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 다음을 계산하여 봅시다. 다음을 계산할 때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연산법칙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뭘부터 해야 될까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야겠죠.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 이것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하기 쉬운 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얘를 덧셈에 이것과 이것의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교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덧셈끼리 연결됐을 때는 이걸 먼저 계산하든 이걸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죠.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하자. 뭔가 이게 더 편해 보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양수 2가 되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뭐가 된다? 음수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이 있어서 첫 번째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은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그러면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들을 이용해서 적당한 수끼리 모아서 잘 계산하면 편리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가 없는 수의 계산은 요 부호가 생략된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요.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